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합집합과 교집합, 서로소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은요, 지금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요, x바. 자, 여기에는 조건이 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 조건이 뭐냐면 이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게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a에만 속할 수도 있고 b에만 속할 수도 있고 a, b에 동시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a가 a에 속하는데, 자, 이거라고 할게요. x가 b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x가 a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x가 b에 속한다. 그리고 x가 a에 속하고 x가 어떻게 해요? b에도 속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 빗금친 부분이 결국에는 그 영역, 얘가 결국에는 a 합집합 b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그 다음에 바, a 바가 아니죠,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또는 이고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x가 b에도 속한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x가 a에 속하고 x가 b에도 속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동시에 속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원소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x는 집합 a와 집합 b에 동시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영역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 A 교집합 B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은 이 합집합 안에 그 세 개의 어떻게 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 세 번째 의미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A 교집합 B를 의미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어떻게 요 포함이 된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입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서로소 얘는 지금 보시면은 A와 B에 공통으로 어떻게 속하는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 뜻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원소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만일에 문제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문제에서 이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교집합이 어떻게 해요? 공집합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렸을 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떨어뜨려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렸을 때 A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잘 읽어주세요.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A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 U에 포함이 되고요, B도 전체 집합 U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했을 때 결국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U가 더 크니까 결국에는 그때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이 그대로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랑 U라고 하는 것에 교집합을 하게 되면 A가 U에 어떻게 해요? 부분 집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교집합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A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가로 1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A라고 하는 게 U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즉슨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 1번 보시면 A합 U가 된다라고 했었고, A교 U가 A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두 집합의 관계성을 서로 파악을 했을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A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 U에 포함이 되는구나,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모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가 네모에 포함이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세모, 그 다음에 합집합, 네모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요, 이 네모에 이 세모가 포함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 네모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이 있는데 세모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체 합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네모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모랑 어떻게 교집합 네모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선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모 부분이 어떻게 해요? 교집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세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또는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한 논리에 해당이 되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자, 가로 2번입니다. 같은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합집합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리고 동일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때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그 다음에 공집합, 이 공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결국에는 원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A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합집합을 하게 되면 A가 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 3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A가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를 한번 그려주시고 B를 또 마찬가지로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A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전체 이 합집합에 지금 포함이 된다. 이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당연히 A 교집합 B는 또 B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4번입니다. A 합집합의 A의 교집합 B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죠. 그리고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A 교집합 B죠. 예,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A에 포함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합집합은 이 A에 해당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의 A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A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경우 교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A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요.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 그 논리가 뭐냐면 지금 이거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벤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그 부분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U라고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로 1번, 가로 2번 지금 여집합이라고 하는 내용과 차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읽어주냐면요. 컴플리멘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여집합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은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라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x가 당연히 전체 집합에는 속해요. 맞죠? 그리고 x가요. a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어떤 x라고 하는 게 a에는 속하지 않는데 전체 집합에는 속한대요. 그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녀석이 되겠죠. 이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자, 차집합은요 이런 뜻입니다. A라고 하는 집합에서 B 집합을 뺀다라는 뜻인데,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원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규칙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차집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렇게 써드릴게요. 집합
A의 원소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제외한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1과 2로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이 2와 4로 되어 있어요. 근데 A에서 B를 빼래요. 자, 차집합입니다. 그러면 A라는 원소에서 B라는 원소를 제외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2가 서로 공통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집합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소 1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A라는 집합이 1이고요. B라는 집합이 3, 4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A에서 B를 빼는데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에서 B 집합의 원소를 제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외할 게 있습니까? 3, 4는 지금 A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이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해요? 1, 2로 그냥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조금 더 따져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을 한번 보시면 A 차집합 B를 했을 때 원소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은요. 무슨 뜻입니까? 1은 A에 속하고요. 그리고 1은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1이라는 원소는요. 집합 A의 원소, 무조건 원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니은을 한번 보시면 이 1, 2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떻게 돼요? A 집합에는 무조건 속하지만 B 집합의 원소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써드릴게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x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는요, a에는 속해요. 하지만 이 x는요, b에는 속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요, 그 위로 다시 좀 올라가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합집합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 세 가지의 표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A 차집합 B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2번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B 차집합 A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총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색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A 차집합 B는요,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차집합 A는요,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녀석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1번, 2번, 3번의 영역을 모두 어떻게 해요? 예,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더 볼게요. 자, 결국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A에서 B집합의 원소를 빼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A 차집합 B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얘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A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A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는 A 차집합 B가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요.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A 차집합 B를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차집합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를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를 그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뭐 암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을요.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교집합으로 바꿀 때 그 뒤에 있는 이 C가
결국에는 컴플리멘트라고 하는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을 한대요. 자,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A집합이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A집합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교집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두 집합은요 당연히 서로 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집합과 A의 여집합입니다. 합집합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어떻게 해요? 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을 우리가 확정지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바깥쪽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공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A의 컴플리멘트의 컴플리멘트,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A의 여집합은 A집합이 아닙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집합이 아닌데 다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A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때 여집합은 얘를 의미해요. 됐죠? 근데 이 바깥쪽이 다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안쪽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 기호가 두 번 붙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을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A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가로 4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다라고 하는 그 차집합의 의미가 결국에는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얘는 쭉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얘는요,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A의 어떻게 해요?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것은 다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나타내기를 차집합을 활용을 해서 A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교집합을 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합집합에서 B집합을 뺀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대부분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집합에서 의미하는 그때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특징을 가지고서 어떠한 논리를 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 같이 가볼게요. A라고 하는 게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함 관계를 우리가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총 5가지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경우 A 교집합 B를 했을 때 뭐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까? A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 합집합 B를 하게 되면 당연히 B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 A 차집합 B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A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B집합의 원소를 제외를 하는데 A집합이 B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집합에 있는 원소가 B집합에도 동일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하게 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 즉 차집합을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얘도 결국엔 뭐가 된다? 공집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 자, 우선 말씀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A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파란색 부분의 영역이 결국에는 빨간색 부분의 영역보다는 더 넓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써볼게요.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양쪽에 컴플리멘트를 달게 되면요. 이때의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B의 여집합, 차집합의 A의 여집합, 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공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는 A의 여집합이랑 그 다음에 B를 합집합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A의 여집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까 파란색 부분에 해당이 됐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을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이 A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것과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이에요. 근데 B 안에는 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집합을 하게 되면 A에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입니다. 즉 서로소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소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A집합과 B집합을 서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니까 가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A라고 하는 것은요.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B의 여집합은요. 이 바깥쪽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A 부분이 B의 바깥쪽 부분에 어떻게 해요? 지금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될까요? 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B도 반대로 어떻게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3번 A 차집합 B, 당연히 A가 나오고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B 차집합 A도 당연히 B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볼까요? A의 여집합에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봅시다. 아까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대신에 A 교집합의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여기에 다시 여집합이죠. 근데 여집합의 여집합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B가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가 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B 차집합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얘는 B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가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또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이 B가 되는구나 라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A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얘는요, 우리가 뭐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요,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A의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B의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을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A와 B의 바깥쪽,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바깥쪽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라고 하는 부분과 B라는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A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얘는요 A의 교집합에 B의 다시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바깥쪽을 의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입장에서는 그 바깥쪽이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그 합집합을 했을 때 지금 칠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죠? 자, 결국에는 그 칠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파란색 이 부분은 칠해지지를 않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이 파란색 부분의 바깥쪽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해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컴플리멘트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은 이때의 합집합이 가로로 묶이면서 교집합이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A의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뭐죠?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따져줘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다 보면 금방 깨우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와 B의 교집합을 했더니 1, 3이 나왔고요. B와 X의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A 교집합 X가 1, 3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자,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것은 1, 3이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A에도 무조건 있지만 X에도 무조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집합 X는요 1, 3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 A라고 하는 것에는 1, 3, 4, 5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교집합을 했더니 1, 3만이래요. 그러니까 1과 3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속하지만 4, 5라고 하는 것은 X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읽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합집합을 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X랑 합집합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B는 1, 4, 5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 4, 5 이렇게 있죠. 근데 X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 5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2, 3, 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디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X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다시 B는요 1, 4, 5를 가지고 있습니다. 1, 4, 5요. 됐습니까? 근데 X랑 합집합을 했을 때 1, 2, 3, 4, 5, 6이 되려면 2, 3, 6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 3, 6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집합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1, 그 다음에 3이 무조건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 3, 6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2, 그리고 여기에 6.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전체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 우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전체집합이 1, 2, 4, 8,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4, 8, 16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집합의 기본 개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보세요. A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차집합으로 바꾸면 A 차집합 B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A에는 뭐가 있습니까? A 차집합 B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1, 2가 있다는 그 말은 즉슨 A라고 하는 원소에서 B라는 원소를 뺐을 때 1, 2만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에는 없지만 A에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1,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B 차집합 A라고 하는 것은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원소는 A에는 없지만 B에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8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결국에는 여집합이 아니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집합의 바깥쪽에 1, 2, 4, 8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는 어디 있겠습니까? 1, 2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8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의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가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전체 집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 2, 4, 8, 16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16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집합 A의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16이다라고 해서 결국엔 19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유용한 풀이 방식이다? 예,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두 집합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역시나 이거 한번 보시면요. 교집합이 1,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 2라고 하는 것은 A에도 있지만 B에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A는요, 원소 1, 2를 무조건 가지고 있고요. B도요, 원소 1,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요, 0이고요. 그래서 1이고요, 2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A가 2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A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 2, 3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B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교집합을 했을 때 1, 2만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의 전체 합집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 2, 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가서 A가 2인 경우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2인 경우에는 A는 당연히 1, 2,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고요, 4고요, 그 다음에 5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집합을 했을 때요. 2는 서로 같은데요. 지금 1이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2인 경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와 3을 더하게 되면 5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이 문제는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와 B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교집합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공집합이에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두 집합이 결국에는 서로 소인데 이 서로 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결국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의 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n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 A라는 집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 녀석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C1 집합이라고 하고요. 요 녀석을 C2 집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5월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C1 집합과 C2 집합의 합집합이 결국에는 A에 해당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읽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X라고 하는 원소가요, 여기에 속해도 되고 여기에 속해도 되고 둘 다 속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 어느 한쪽에 속하기만 해도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C1 집합과 C2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속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합집합의 의미로서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값 x-1인데 얘가 5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1 그리고 5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양쪽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x가. 그리고 6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에 이 두 집합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집합 문제에 해당은 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부등식 문제입니다. 다만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요소가 섞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여기가 6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선 겹치지 않게끔 명확하게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세요. 자, 이 녀석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A집합, 여기도 A집합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n이고요. 여기는 n이 이렇게 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4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n이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를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퀄 관계가 들어가도 될까요? 자, 한쪽은 지금 구멍이 메워져 있고 한쪽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다라고 하더라도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n은 6보다 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겠죠. 한쪽은 어떻게 해요? 구멍이 뚫려 있고 한쪽은 구멍이 메워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등호 관계는요, 부등식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꼭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n의 최소값은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6.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어떤 식으로 따져주고 어디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집합 A와 그 다음에 B가 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집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래요. 서로래요. 겹치는 부분이 없대요. 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가볼 건데요. 아까 앞에서 풀었었던 풀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을 보니까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먼저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6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A가 되고요. 이 부분이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B집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더 클까요? 아니면 A의 제곱이 더 클까요? 당연히 A의 제곱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A라고 하는 것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이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의 제곱이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얘가 B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A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요. 이퀄 관계 성립할 수 있습니까? 성립해도 되겠죠. 됐죠? 그 다음 A의 제곱. A의 제곱은 26보다는 작습니다. 이퀄 관계 성립해도 됩니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때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26보다 크고요. 크거나 같고 A가, 그리고 루트 2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26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루트 26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루트 26은 우선 25보다는 크죠? 그죠? 루트 25보다는 크니까 결국에는 5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 2, 3, 4,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5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개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A 합 B가 A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어디냐면 요 녀석이요. 자, 이거를 보시고 어떤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까? A가 B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B가 A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같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A 합집합 B가 A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B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A에 포함이 된다라고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합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왔다? 아, 이 A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B집합이 A에 어떻게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모든 실수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B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원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그 조건이 mx 플러스 1이 x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좌변으로 옮겨보자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x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x로 묶어버리면 m-1이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1은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x 앞에 지금 n-1이 있죠.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n-1이 0인 경우와 n-1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n-1이 0이다라고 하게 되면 m은 1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이랑 서로 같아진다는 뜻인데 모순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m이 1인 경우에는 B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만족하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A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속한다라기보다는 A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m이 1인 경우에도 성립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친구들이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래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시고요. 자, m-1이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m이 결국에는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m-1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의 x라고 하는 것의 그 원소가 얘라고 했으니까 B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n-1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A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어떻게 2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n-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n-1은 1이고요. 그리고 m은 그래서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m이 2인데 이 2는 1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n-1분의 마이너스 1. 자, 요 녀석이 2분의 2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m-2는 마이너스 1. 2m이라고 하는 것은 1. 그러므로 m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m이 2분의 1인데 m이 또 1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인 경우를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m의 전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m이 1,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분의 1. 자, 얘네들을 모두 더해버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7.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틀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실력 차이는 그렇게 좀 크진 않아요. 물론 실수를 또 이제 실력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격차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버릇을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묻고 있는 겁니까?
A는 1, 2고 B는 2, 3, 5, 7인데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은요. 기본적으로 연산으로 그리고 대수적으로 푼다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가지고서 각각의 추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가조건 다시 한번 형광펜을 밑으로 치세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A 합집합 X라고 했는데 합집합인데 X가 나왔어요. 그 말은즉슨 무슨 뜻입니까? 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X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해를 했으면 암기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A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X에 포함이 되니까 A의 원소인 1, 2는 무조건 X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 차집합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 5, 7이 되겠죠. 3, 5, 7 됐습니까? 자, B 차집합 A입니다. B집합의 원소에서 A집합의 원소를 제외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B가 2, 3, 5, 7이니까 A집합의 원소인 2를 제외를 하게 되면 3, 5, 7이 되겠죠. 요 녀석의 교집합의 X입니다. 근데 5,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 7이 있으니까 5, 7이 겹쳤으니까 이 5, 7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X라는 집합에 있고 동시에 B 차집합 A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는요 5와 7이라고 하는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원소는 어떻게 돼요? X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조건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걸 통해서요. 3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속하지 않고요. 5와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X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2에 12거듭제곱. 자, 원소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는 1부터 12에 해당이 되니까 12 거듭제곱이고요. 그리고 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가 지금 X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X에는 지금 가조건에서 1,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 2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5, 7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 4. 근데 3은 어떻게 해요? 없어야 돼요. 빼기 1.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꼭 복습을 하고 이 문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2에 7 거듭제곱이고요. 얘는 128. 자, 그래서 답은 12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집합은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과 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최초에 뭔가를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보다도 사고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1부터 5입니다. A의 부분 집합이 지금 X가 1, 2, 3과 합집합을 했을 때 1, 2, 3, 1, 2, 3, 그 다음에 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이거 관찰 한번 잘 해보세요. 이러한 집합이 있대요. 근데 이 집합과 X를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4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는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X에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4라고 하는 집합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X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4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X는요, 결국에는 A의 부분 집합이 지금 어떻게 해요? X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A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 X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A의 부분 집합을 X라고 했으므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5제곱에서 4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잘못했네요. 5가 아니라요. 지금 합집합을 했을 때 1, 2, 3, 4라고 했으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빼기 1을 하게 되면 2의 세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8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A의 부분 집합이 X라고 했어요. 그런데 1, 2, 3이라고 하는 것과 X를 합집합을 했더니만 1, 2, 3, 4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X라고 하는 것은 1, 2, 3, 4라고 하는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5라고 하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5는요. X에 어떻게 해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전체 어떻게 해요? 5를 제외한 4제곱에서, 그러니까 4개의 원소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4라고 하는 원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2의 5제곱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5는 무조건 없어야 되고, 4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빼기 2. 그래서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가로 2번. 가로 2번 중요합니다. 가로 2번은 제가 특별히 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1부터 5로 되어 있고요. 3, 4와 그 다음에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아, 이게 좀 독특합니다. 자, 보시면 3, 4라고 하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과 X의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집합은요. 3 또는 4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4만 가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한번 써보면 집합 X는 원소 3 또는 4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될까요?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 X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의 5제곱, 전체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이고요. 여기서 빼기를 할 겁니다. 어떤 것을 뺄 거냐면 원소 3과 4가 없는 부분 집합. 자,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소 3과 4가 없는 부분 집합을 뺀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원소 3 또는 4가 있는 부분 집합.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5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2의 5제곱에서 빼기에 2의 세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2에서 빼기 8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32에서 8을 빼게 되면 24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합 P-, 그러니까 P-라고 하면 되죠. P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가족권을 한번 볼 건데요. P집합과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P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이 있는데 그게 두 개만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나조건은 P 차집합 B를 했는데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P가 B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P집합의 모든 원소가 B집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는요. P의 모든 원소의 총합이 28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까? 예,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집합이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원소들이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모두 더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왜 A, B라고 했냐면 이 A, B가 의미하는 게 집합 A와 의 교집합, 합의 원소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B라고 했을 때요. A 더하기 B에다가 자, 이 녀석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 총합을 K라고 할게요. 그럼 K. 자, 얘가 28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K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한번 해볼 건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최대값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7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뭐라고 할 수가 있죠?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K의 최소값은 21이 되고요. 최대값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25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 B를 제외를 한, 그러니까 집합 A와의 교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전체 총합이 21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우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P가 B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게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개의 원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P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P집합의 입장에서 B집합의 원소를 뺀다라고 하게 된다면 1, 2, 3, 4는 모두 제외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여기 5, 6, 7, 8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서는 두 개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P집합의 원소에서 5, 6, 7, 8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일에 P집합에요 5, 6, 7, 8이 모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녀석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총합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 먼저 전체 총합을 하게 되면 여기 11 그리고 7 그리고 8이니까 여기 15. 그러니까 이 녀석 전체의 총합이 결국에는 26이 됩니다. 그런데 이 26이 되어버리면 K의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5, 6, 7, 8 중에서 얘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가 26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서 자, 이제 이 중에서 5, 6, 7, 8 중에서 집합 P는 원소 일부만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 6, 7, 8 중에서 원소 3개인 경우, 뭐 2개인 경우, 뭐 하나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만일에 이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 나머지 원소의 전체 총합이 21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5, 6, 7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의 전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합은 18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6 더하기 7 더하기 8입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2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무엇인가를 더했을 때 전체 총합이 28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18에다가 결국에는 10을 더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일에 10을 더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1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 더하기 B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A 더하기 B는요, 절대 7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1이라고 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했네요. 이게 4가 아니라 뭡니까? 지금 7이 돼야겠죠. 7을 더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7이 되려면 3과 4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 4는 A와 B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6, 7, 8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조건상 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4, 6, 7, 그 다음에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5,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5, 7, 8.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 7, 8이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네들을 모두 더해요. 그러면 얘가 20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0에다가 결국에는 몇 만큼이요? 8만큼을 더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8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A랑 B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7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엔 8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 2번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원소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K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여기가 어떻게 11이 되고요. 최소가.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근데 K는 최소한 2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두 개의 원소로만은 절대 어떻게 K의 범위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P집합은 지금 3, 4, 6, 7,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A를 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 4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6, 7, 8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을 모두 곱하면 되겠죠. 자, 6 곱하기 7 곱하기
8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6, 7에 42, 8이고요. 8이 16, 그리고 8, 4, 32, 336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가 좀 까다롭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막 어렵다 이런 것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복습 꼭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